채용 특강 준비를 해서 또 멀리서 또 모셨습니다. 우리 강사님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찬희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특강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남학생은 좀 앞으로 좀 오시죠. 왜 뒤에 앉아 있어요? 좀 앞으로 오십시오.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제가 좀 선물을 많이 주겠습니다. 여기 4학년 손 들어보세요. 4학년 두 분. 3학년, 2학년, 1학년. 앞에 분들은 졸업생들이니까. 예. 우리 4학년 분들은 과는 무슨 과예요? 환경공학. 대단하시네요. 공부하기가. 예. 이 공부가 정말 어렵죠. 참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공부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뭐 끝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우주 같아, 우주. 여기 그 서 있는 남자가 저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기업체 경영할 때 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때문에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공과대학이 취업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잘 되는 학부 중에 하나가 사실 공과대학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문대학보다 공과대학은 사람이 정말 없어서 못 뽑을 정도가 이게 사실 공과대학이고, 우리 천안 아산 지역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당진, 서산, 아산, 천안 이쪽 쭉 벨트가 우리나라의 가장 허브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쪽 평택, 오산, 수원, 진천, 음성 이쪽이 중간 허리진이 가장 좋은 데가 이쪽 같아요. 선생님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데. 잠시만요. 잠시 이게 좀 차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 앞에 남학생 무슨 과예요? 네? 자동차공학과. 2023년 1월 1일 날은 어떤 꿈을 꿨어요? 소원을 빌었어요. 1년 마무리하고 새해 소망.
그 뒤에 여학생 어떤 소망을 빌었어요? 뭐 괜찮아, 편안하게 말해도 돼요. 예. 그 옆에 여학생은 어떤 꿈을, 어떤 올해 2023년도에는 내 소망을 어떤 걸 한번 갖고 싶었어요? 예, 취업을 존대 좀 해보고 싶다. 예. 우리 앞에 우리 여학생, 예, 어떤 소망을 빌었어요?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벌써 3월 오늘 17일이네요. 1월 1일이 엊그제 이렇게 좀 해가 쏟았는데 벌써 3월 17일까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1월 1일 날 소망에 뭐 가장 평범하게 우리 가족들 정말 건강하게 좀 되고 올해는 정말 로또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도 좀 빌고 또 하나 소원이 빈다면 뭐 연금 복권도 좀 돼서 노후를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뭐 이런 소망 간단하게 뭐 이런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꿈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금 백수가 많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백수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냉철하게 얘기해서. 이 대학마다 가실 이 취업지원센터에서 미스매칭을 많이 해주는데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기타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인재들을 많이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잘 모르겠고 또 앞에 두 분 같이 이제 환경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갑자기 내 환경공학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갈 때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미시매칭이 안 돼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앞에 우리 학생 같이 전혀 이 공학계열 전공했는데 갑자기 공무원 공부를 해서 공무원을 갈 때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앞에 이 여학생들 같이 또 전공이 내가 공과대 계열인데 전혀 동떨어진 갑자기 어문 계열에 관련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그 마스크 쓴 남학생 과는 무슨 과예요?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 경영학 전공을 했어요? 오, 그래요? 그럼 경영에서 뭐 인사조직을 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인사조직을 해서 이제 기업체에서 오랫동안 이제 인사 업무를 좀 담당을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했죠. 또 대학에서도 취업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좀 업무를 했고요.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직업은 어떨까요? 우리 여학생 여기 좀 보실까요? 예. 선물을 계속 많이 줄 테니까 한 시간만 집중. 예. 자, 이런 직업은 여러분들이 어떨까? 이런 직업 만약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어제도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남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직업 이런 직업이 극한 직업이겠죠. 우리나라의 극한 직업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직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적응을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런 직업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여러 가지.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상황을 보시면 참 어렵죠. 이게 참 앉아있기도 그렇고 일어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지금 뭐 인성을 따질 부분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우연히 기회에 탔는데 이렇게 갑자기 어르신들이 타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우리 남학생 여기 어떤 사람이 가장 아플 것 같아? 벽에 기댄 사람? 수그린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여학생은 어떤 사람이 가장 아플 것 같아요? 기댄 사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댄 사람이 가장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많이 아플 것 같아. 기댄 사람이. 자, 취업을 할 때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 세 명이 공통분모가
취업이 정말 어려운데 누가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혹시 우리 4학년생들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내가 환경공학과를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취업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저 경영학과 출신도 한번 자기가 본인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다니면서 제가 취업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로드맵을 작성한 적 있었어요? 따로 없었어요? 왜 작성을 안 하셨어요? 예. 네. 근데 직접 졸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작성을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굉장히 중요하시죠? 근데 중요하지, 이런 부분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 정문을 나가는 순간 어떨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 않겠어요? 예, 굉장히 없습니다. 연봉이 한 10배 정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봉이 10배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추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 그 남학생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대답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갖고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예, 예. 잘 쓰세요. 여기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명문 예일대 학생들도 아마 연봉 차이가 이렇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 되면 아마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제가 처음에 그 대학을 학부를 졸업하고 처음에 받았던 돈이 한 달 급여가 얼마였냐면 91년도에 한 51만 원쯤 된 것 같아요. 51만 원. 근데 지금은 얼마쯤 될까? 지금 여러분들 최저 시급이 아마 한 2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물가가 변동이 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가 가장 중요할 부분인가? 열기, 끈기와 패기를 가진 사람, 꿈, 비전을 가진 사람, 자기 개발을 역할과 다하는 개인과 조직 목표를 기여하는 사람들. 자, 쭉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저 경영학과 출신 한번 여기서 5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어떤 면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조직에 우리 저 남학생은 어떤 게 여기서 마음에 들어요? 개인과 조직의 목표에 기여하는 그래요? 이 앞으로 나오실래요?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대답 아주 잘하시네요. 자, 개인과 조직의 목표에 기여하는 왜 저 5번을 선택을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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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제가 보기엔 팀장님 아주 굉장히 유능한 우리 나중에 될 것 같은데. 예, 예, 예. 저는 아마 기업체 제가 만약에 이거 5가지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자기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자기 개발이 가장 키포인트 같아. 자기 개발. 내 자기 개발. 왜냐면 우리 이제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지금 보니까 자기 개발이 가장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또 성공한 사람들이 5가지가 나오죠. 뭐 눈에 띄면 뭐 먼저 인사한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듭니까? 쭉 보시면. 예. 우리 2명한테 계속 질문만 했는데 두 분도 선물을 좀 드릴게요. 이쪽 나오시. 예, 예, 잘 받으세요. 예, 예. 예, 선물 받은 김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예. 5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네, 앞에 분들. 3번. 항상 앞자리에 앉거나. 정말 앞자리에 앉았네. 왜 마음에 들었어요? 앞에 앉아서. 그 옆에 여학생은 4번.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본인 매사에 긍정적인 생활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글쎄, 좀 대단하네요. 근데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왔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제가 기업체를 약 한 1000군데 정도를 방문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한 10년에 걸쳐서 1000군데 정도를 방문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기업체 임원들과 CEO들 보니까 첫 번째가 매너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매너가. 그리고 굉장히 매너가 좋지만 젠틀했어. 그리고 굉장히 또 뭐가 있었냐면 경청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경청을 편안하게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주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았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가장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교육을 가면 뭐 여기 보면 항상 앞에 앉은 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여기 4번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갑자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이. 앞에 앉는 부분. 그 뒤에 우리 여학생은 어떤 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4번. 그래요? 우리 여학생도 선물 하나 줘야겠다. 앞으로 나오실래요? 예. 나오시죠. 예. 무슨 과입니까? 환경공학.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예. 환경공학은 지금 3학년이에요? 예. 다른 학교예요? 예, 예. 자, 이 기업체를 한번 볼까요? 앞에 좀 쳐다보시겠어요? 이 기업체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좋냐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가 후생복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후생복지가. 두 번째는 뭐냐면 급여가 좀 많이 주는 것 같아. 세 번째는 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기업체를 아마 입사를 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비전 역량에 관련된 비전 제시를 아마 굉장히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입사가 되면 우리 회사는 아마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매출을 어떻게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후생복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쭉 나올 겁니다. 그런 비전이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어떤 면은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진행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앞에 왼쪽에 보이는 뭐 산업시대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많은 것이 많아야 된다. IQ가 높아야 된다. 눈치가 있어야 된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뭐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창의력이 정말 앞서야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그 학문 분야에 새로운 걸 응용을 하고 또 같이 팀워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분야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만 물어볼게요. 또
지금 공학을 전공하는데 혹시 그 OA, 그러니까 한글과 한글과 엑셀은 얼마큼 다룰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 포토샵은 좀 해요. 기본적인 문서 같은 건 다 웬만큼 할 수 있어요. 우리 저 남학생은 경영학과 출신, 예, OA 관련된 부분은 얼마큼 할 수 있어요? 함수, 포토샵은 잘 안 해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공학 계열이 뭐 경영학이든 인문학이든 경영학이든 간에 기업체를 딱 들어가는 순간 첫 번째가 맞이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OA에 관련된 부분을 하셔야 돼요. PC를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구도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서를 만들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공학을 해도 전체 보고서 작성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여러분들 대학에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가서 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구도를 명령받고 지시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계획안을 만들고 보고서 만들어서 어떻게 제출할 건가, 상사한테 어떻게 보고를 할 건가, 대면 보고할 건가, 온라인 보고할 건가, 전자문서 보고할 건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또 프로젝트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기업체가 어떤 곳이냐, 내가 정말 일하고 싶은 곳인가, 기술력 전문성, 또 사무환경이나 직원들 교육시켜 성장하는 곳인가, 사내 분위기가 있는가, 대인지도가 많은 곳인가. 우리 저 경영학 학생은 여기서 7가지, 8가지 중에 본인이 지금 전 취업을 한다 생각하고 이 8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한번 고르고 싶어요? 단 2개도 골라도 돼요. 2개, 3개도. 예, 기술력, 또 사내 분위기, 조직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좀 이게 취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남학생은 어떤 쪽에 마음에 들어요? 한 2-3개만 골라봐요. 어떤 회사가 나는 지원하고 싶다.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 왠지 모르게 좀 페이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서. 확실한데? 내가 일한 만큼 충분한 페이 받고 싶죠?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내가 기업체가 지금 8가지 합축이 됐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여기 지금 채용박람회 쭉 나와 있지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게, 일한 만큼 이 회사에서리 충분하게 나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곳인가? 세 번째, 기술력 전문성으로 발전한 가능한 기업인지도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사무환경이나 복리후생이 내가 원하는 만큼 네임밸류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 다섯 번째, 경영자나 주 리더가 능력 있고 비전을 잘 제시할 수 있는 기업체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곳인가. 이 6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를 하면 이 6번을 정말 잘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체 입사하면 왜 중요하냐면, 네임밸류가 신입사원, 주임, 대리, 과장, 이 자체적인 교육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직급별로.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고 계속 말단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지? 가서 제가 진급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통솔도 해야 되고, 리더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상하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좌우 날개를 어떻게 할 건가, 균등의 날개를 어떻게 가져야 할 건가, 이 부분을 직원들을 교육을 속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사내 분위기, 조직 문화가 나의 지향점과 잘 맞는 건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기업체 생활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그 신입사원 들어오면, 제가 이제 신입사원 직무교육을 지금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갑자기 면담을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회사와 저와 지향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어봅니다. 어떤 쪽이 잘 맞는 거냐 본인이. 근데 실제로 큰 답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선배들이 가장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어져 갖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대외 인지도가 얼마큼 되나. 실제로 요즘은 그 기업체들이 전부 다 웬만큼 다 대외 인지도는 많이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서 제가 뭐 우리가 나가서 어디를 다니냐, 내가 뭘 하냐,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이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니까 여기서 제가 2번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 아까 우리 학생이 질문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기업체를 가서 내가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기업체 생활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학교 생활도 해보고 엑셀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엑셀. 고급 엑셀을 좀 배워서 이 정말 모든 부분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데이터를 매기고 빅데이터 되고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한번 요약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끌고 가는 것이 내가 보기엔 가장 나은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급 엑셀을 정말 지금도 엑셀을 하고 있지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여기서 고급 엑셀까지 배워갖고 전체 기업체에서 생활한다 하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엑셀은 얼마큼 하십니까? 쓰고 우리 학생 잘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엑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엑셀은 얼마큼 하세요? 함수.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엑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유튜브 보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저도 유튜브 보고 공부합니다. 유튜브 보고 매 하나 모니터 놓고 노트북 갖다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따라보세요. 유튜브가 좋은 게 이게 리바이벌이 좋아서 좋더라고. 다시 볼 수 있고 또 하고. 저는 위대한 멘토가 여러 사람 있지만 지금 저희 은사님 같아요. 대학 은사님이 사실 제 멘토입니다. 왜 멘토냐면 또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선물 정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선물 하나 받으세요. 예. 대학 연사님이신데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때 요즘도 가끔 전화를 드립니다. 그 은사님께서 우리 대학 교수님께서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꼭 말씀을 이렇게 말하십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세요. 장이야, 너는 제가 이제 나이가 적게 됐는데 지금도 제 이름 부르고 장이야, 너는 내가 지금까지 50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서 아마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려움도 잘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가 가장 지금도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아버님 같아요. 아버님인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를 45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저한테 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뭐 배웠냐 이렇게 아니라 오늘은 좀 학교에서 어떻게 재밌게 좀 보냈냐. 사실 부모님들이 오늘 뭐 배웠냐 많이 물어봤지만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좀 재밌게 놀았냐. 그 다음날 갔다 오면 아버님은 저한테 너 미래에는 아마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은데 한번 노력을 하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이제 춤 동아리에
가입해갖고 춤에 굉장히 많이 열정적으로 움직였어요. 해갖고 아무래도 대학을 이제 굳이 대학을 다녀야겠나 생각해서 나 대학을 이제 사직을 고망해야겠다 해서 아버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더 이상 공부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아무래도 춤에 한번 가야겠다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공부를 할 때 보니 학문은 지금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춤은 취미로 하고 학문을 좀 더 깊이 하고 추후에 네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댄스 동아리 이런 거는 추후에 서클 같은 거는 추후에도 괜찮다. 그래서 아마 그다음부터는 아마 제가 본격적으로 그 부분보다 아마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춤은 뭐 그때 이제 동아리에서 많이 추고 우리 남학생은 멘토는 누구였어요? 네. 왜 안 해봤어요? 한 번 더. 또 오늘부터 꼭 멘토 정하셔야 돼. 예. 꼭 한 2명 정도는 꼭 정하시. 두 분도 2명 정도. 그 뒤에 여학생 2명 정도 정해야 돼요. 남학생도 멘토를 한 2명 정도는 꼭 정하기. 알았어요? 꼭 정해야 돼. 뭐 그게 부모님이 됐던 선생님이 됐던 내 친구가 됐던. 여기 보면 이제 나의 어렸을 때 꿈은 비전, 뭐 일, 직업, 인정번,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로드맵을 이렇게 정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 보면 나의 어렸을 때 꿈은 뭘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학부 때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아마 이런 부분을 많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대학에 와서 한다는 부분도 좀 늦었지만 오늘 집에 가면 이런 부분도 한번 본인들이 사진을 좀 꺼내서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찍어갖고 집에 가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적상을 해갖고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꿈은 뭐였는데 앞으로 내가 졸업을 하고는 어떤 직업을 한번 했을 건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내가 어떤 일을 좀 중요한 부분이 할 수 있을 건가, 또 경제적으로 또 어떤 부분, 개인적으로 취미, 사랑, 자녀, 종교적인 거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취업을 하기 전에 우선 자기 평가가 가장 우선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기 진단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내 전공이 이런 쪽인데 내가 어떤 쪽에 정말 맞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적성에 맞는 부분이요, 내가 어떤 쪽에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없이 모르고 취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자, 좀 보실까요?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취업하는 데서 나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정말 취업하는 데 나의 걸림돌이 정말 어떤 게 걸림돌일 건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내가 취업하고 싶은 직종은 무엇인가? 직무가 어떤 쪽에 내가 정말 취업하고 싶을 것인가? 직종에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라이센스는 어떤 쪽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력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앞으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나의 플랜은 뭔가? 핵심이죠. 취업하는 데 있어서 나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근데 취업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래도 내가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내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많이 떨려서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저는 취업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저는 취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격증을 많이 못 따서 제가 앞으로 취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취업하고 싶은데 제 전공에 맞지 않은 부합되지 않아서 제가 취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취업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늦게 온 남학생은 무슨 과입니까? 제어공학. 예. 4학년입니까? 예. 일로 나오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예. 이렇게 참여해 준 것만 해도 우리 선물 주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예. 제어공학과. 제어공학과 지금 4학년인데 컨트롤 지금 수업을 다 끝났는데 컨트롤 좀 어느 정도 합니까? 약간. 예. 제가 경영학 전공인데 그쪽 분야도 밝아요. 예. 취업은 어느 쪽으로 한번 가고 싶어요? 예. 그럼 이 지금 5개 차 시트가 있는데 본인이 여기서 봤을 때 뭐가 자기는 어떤 쪽에 좀 나는 좀 어려움이 도래될 것 같다. 어떤 게 있어요? 세 번째,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을 좀 더 따야 되는데 아직 못 따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공학에 관련된 학생들은 자격증도 라이센스도 많이 딸 수가 있는데 또 따면은 이 천안 이 인근에 기업체가 많아서 취업도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천안 지역 아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없어갖고 정말 어려워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대전 같은 면에도 기업체가 없어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불러오시면 다. 너무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서 모르는 거야. 솔직히 너무 행복해서 모르는 거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너무 많잖아요, 회사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집에 돌아가면 이 5번째에 있는 앞으로 취업하는 데서 나의 계획, 마스터 플랜을, 라이프 플랜을 짜야 돼요. 많은 A4 종류에 놓고 내가 1번 나는 어떤 기업체를 한번 가고 싶다. 2번 나는 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겠다. 3번 나는 이 대전 천안 아산 평택 쪽에 어떤 직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쭉 만들어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공주대학교 이쪽에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취업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직업상담사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나는 이게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은 몇 번이나 한번 가봤어요. 4학년 때까지 취업센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큰일 났네. 왜 한 번도 안 가봤어? 이제 나랑 약속했어요. 꼭 가야 돼. 왜냐하면 전문가들한테 계속해서 코칭을 받아야 돼. 우리 그 졸업생이지만 모교에 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알았죠? 그래서 코칭을 받아야 돼. 내 혼자 스스로 어려움을 혼자 극복하지 말고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대학의 취업 파트니까 여러분들 가셔갖고 그분들하고 계속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생 직업의 조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시장성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두 분도 친하니까 막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은데 다니기가 좀 많이 어렵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 이 나이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어.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고 또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아메리카노를 들고 같이 차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그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좋아하는 일을.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본인들이 잘하는 얘기가 있어야 돼. 잘하는 일. 네 번째는 시장성 있는 일이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돼야 된다는데 돈 벌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하는 일이 뭘까? 저는 이제 잘하는 일이 이제 뭘까를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잘하는 일이 뭔가 생각했더니 사람을 잘 사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사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금방 사람 잘 사귀는 것 같아요. 금방 사귀는 것 같아요. 저랑 벌써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 거야 벌써.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 같아요. 봐봐, 우리 그 학생도 저랑 같이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제가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 금방 선물을 줬어. 우리 저쪽에 있는 환경공학 학생도 금방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웃는 거 보니까 친해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체에 다니면 D번에 써 있는 시장성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 지금 많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박스에 있는 기업체들은 뭐냐면 영리를 목적하는 회사들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래야 직원들한테 급여도 드리고 또 비전도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동료가 참 베스트죠, 베스트. 조직 분위기에 생각하면서 일을 한답니다. 항상 업무상 도움이 되는 것을 흔쾌히 수용을 많이 해요. 함께 이런 거를 공공으로 일할 때, 상사가 나의 칭찬을 들을 때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보세요. 이런 경우 보실까요? 직장 상사가 정말 참 어려운 직원들이죠. 일을 하기도 전에 불평을 하는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적으로 보면 지각 결근 근태 불량이 참 많은 사람들, 또 회식을 빠지는 개인행위,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많이 빠졌죠. 사실 이제 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 그다음에 인사 문제에 대한 경로, 인사 봉급에 대한 잦은 불평. 내가 정말 일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급여를 왜 이렇게밖에 안 주는 거야 정말 도대체. 응? 나는 정말 엄청나게 역량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급여를 정말 왜 이렇게밖에 못 주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나 정말 이 회사 좀 관두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별로 간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역량이 정말 출중한데 급여는 너 왜 이 기본급밖에 못 주는 거야? 나는 정말 내 역량은 정말 탑인데, 탑 클래스인데 내가 받는 거는 아마 저 천안 지역에서 가장 못 받는 기업체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건가? 왜 그런 건가? 이런 걸 볼 때는 아마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기업체 입사하시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확인하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부분도 뒷부분들도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사 서류를 입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만 갖고 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력서 하나만 갖고 왔어요. 이력서 하나만. 근데 내가 만약에 기업체 사장이에요, 대표이사예요. 여러분들이 이력서 하나만 갖고 와서 저를 좀 채용해 주십시오 할 때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건가? 실제로 제가 CEO도 한 7년 했을 때 우리 회사에 이력서도 안 갖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몸으로 왔어요. 아니 무슨 일로? 제가 지금 취업 좀 하고 싶어 왔는데. 아니 프로필 꼭 내야 되나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을 인터뷰를 해야 돼? 아니 근데 뭐 대충 말하면 되지 않나요? 어떻게 채용을 해야 되나? 이력서는 몇 번 써보셨어요? 10번.
옆에 분은 10번. 우리 선배는 엊그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군대 제대하시는데 몇 번 지원을 했냐 물어보니까 85번을 지원했대요. 근데 안 됐어. 왜 안 됐냐니까 내가 쓰는 게 잘못됐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뭐가 문제지? 근데 저도 못 봤어요. 그 선배가 어떻게 썼는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조그만 회사에 입사가 됐는데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여기 이력서, 자기소개서, 전공 자격증, 5회 실무 능력, 포트폴리오, 직무 검사, 어학 능력, 봉사활동. 근데 여기 쭉 보시면 요즘은 기업체에서 정말 좋은 걸 개발했어요. 이 부분보다 더 좋은 부분을 개발했어요. 어떤 거 개발했냐면 인성의 척도를 개발했어요. 인성의 척도. 인성의 척도를 개발해갖고 저는 한번 권하고 싶어. 기업체에 입사할 때 인성의 척도에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갖고 제출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많이 기업체 인사팀에서 오케이 할 것 같다. 정말 난 공주대학교 같아도 권유하고 싶어. 인성의 척도를 한번 만들어갖고 학생들한테 하는 것도 한 방법 같다. 나는 정말 인성의 척도를 따졌을 때 나는 뭐 어떻게 성실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의 인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성의 척도가 7점입니다. 쭉 나열을 해갖고 했을 때 제가 기업체 CEO라도 아마 나는 채용을 할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성의 척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볼까요? 우리 특히 이제 공대생들 같은 경우 보면 현장 실습 인턴 제도, 뭐 전공의 프로젝트 수행, 공모전, 취업 캠프, 올해 취업팀에서 진행하는 이 취업 캠프 같은 거라든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꼭 참석하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많은 스킬을 여러분들 배우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공고를 나가면 우선 빨리 취업을 빨리 가서 이런 걸 신청을 하시라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이런 거겠죠. 현장 실습 나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2개월 동안 현장 실습 나갔습니다. 장소는 어디, 위치는 어디에 있으면서 그 하는 회사가 어떤 직무를 하고 있고 그 직무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 내가 거기서 수행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수행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현장 실습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또 여기 공모전도 나와 있잖아요. 공모전 같은 것도 한번 여러분들 참석하셔갖고 도전 한번 해보세요. 혼자 참석하기 어려우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두 분이 만나갖고 지금 네이버에 공모전을 치면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한 100여 개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런 공모전도 한번 참석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공모전 같은 것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 극기훈련 같은 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군대도 갔다 왔겠지만 나름대로 뭐 국기훈련 같은 것도 한번 참석하셔갖고 이렇게 준비 좀 해보시고요. 혹시 내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 어학연수 같은 것도 이렇게 경험에 관련된 또 포트폴리오 만들어갖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학생 한 명을 지도를 했는데 학생이 이제 그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진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더러 팀장님 제가 이런 회사를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포트폴리오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했는데 봤는데 한 10장 정도로 만들었더라고요. 밀라노부터 쭉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작성을 한 거 이런 것도 쭉 만들었을 때 정말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면접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죠. 낙방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해봤어요. 낙방 이유. 28%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됐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인지를 했어요. 내가 실력이 부족하구나.
26.7%는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서야. 기업체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줘야 돼? 낙방한 사람들을.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줘야 돼? 처음 봤는데. 우리 지금 학생 내가 오늘 처음 봤어. 처음 봤는데 면접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줘야 돼? 우리 학생을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낙방이 됐어 본인이. 어떻게 내가 알아줘야 돼? 낙방된 거를. 모르잖아, 그죠? 어려운 얘기야. 근데 본인도 불만이 있는 거야.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야. 나의 능력이 알아주지 않아갖고 내가 낙방이 됐다는 거야. 자, 잘 모르겠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실수가 13%예요. 의외로 많다는 거죠. 운이 없어서. 어떤 운이라는 거 말할 건가? 여기서 나는 운이라는 게 어떤 게 운이라는 건가? 이런 건 있겠죠. 면접이 10시에 해야 되는데 갑자기 택시라든가 대중교통이 늦어갖고 헐레벌 뛰어다 보니까 참석을 못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가 돼서 아마 못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많이 앉으세요. 이쪽 들으세요. 이런 경우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기타가 있어요. 11.5가. 이 기타는 뭘까? 낙방 이유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전문 지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조직 적응력이 정말 높은 사람을 뽑을 것인가? 제가 만약에 CEO라면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전문 지식을 뽑아야 될 건가? 아니면 조직 적응력이 정말 탁월한 사람을 뽑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늘 고민이 돼요. 전문 지식이 뽑은 사람은 뭐 정말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같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 적응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을 뽑으면 조직의 맨파워를 구성해서 기업체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을 것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1순위, 2순위. 조직 적응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부분은 기업체 CEO들이 아마 다 다르지 않을까. 판단은. 다 이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객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잘 보시겠어요? 면접관들은 앞에 이제 쭉 지금 면접들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쭉 보십시오. 자기소개 한 30%, 전공 지식에 관련된 또 보면 조직 적응력, 직업관, 건강관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도 정말 잘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아픈데 어떻게 취업을 할 것 같아요. 입사하면 정말 아파갖고 취업도 못하면 돌아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우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직원 하나가 입사를 했는데 매일 아프다는 거예요. 도대체 회사만 오면은 도대체 매일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렇게 아픈지. 제가 다리가 좀 통증이 많이 와서 약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다. 그 다음날 내 눈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건강관리를 좀 잘 철저하게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에 계신 우리 여학생분들 이 부분을 정말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면접관이 자기 속에서 항목, 문장 평가를 이렇게 쭉 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정말 사고력이 있는가, 창의력이 있는가, 개성이 좀 남다를 것인가,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가, 표현력이 있는가, 우리말에 대한 표현과 이해력이 빠른가 쭉 보십시오. 면접관들이 자기 항목에 쭉 보십시오.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근데 저는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단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처음 봤는데 나의 단점을 그렇게 굳이 부각할 필요가 있겠나. 그걸보다 대안으로 나는 이런 부분이 더 강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알겠어요? 되겠어요? 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더 강점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똑같은 얘기죠. 면접관들이 주요 관심사는 뭐 인성과 외모, 건강 상태, 사물에 대한 이해력, 판단력 쭉 나오죠. 적절한 프리엔테이션, 질문했을 때 적절하게 프리엔테이션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실무 능력과 가정 책임감,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 성장 환경, 지원 동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가서 대기하고 있을 때 정말 안 좋은 부분 세 가지. 면접을 갔는데도 졸거나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면접을 갔는데도 음식물을 먹거나 껌을 씹는 사람이 있고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있어. 그 와중에 베스트 보세요. 베스트. 그 회사를 갔는데 정말 인터넷 요즘은 이건 오프라인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 가기 전에 웹에서 정말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정말 잘 보고 온다든가 회사 면접에 대한 관련된 거 시뮬레이션을 좀 보고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 질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리허설을 스스로 머릿속에 이제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우리 저 두 학생 늦게 온 학생들 선물 좀 줄게 앞으로 나오세요. 선물 좀 줄게 나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무슨 과입니까?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마스크. 자동차, 전기과 두 명 다 전기과에 그래 PLC 다 하고 있나요? 지금 다 끝났나요? 그래요? 지금 4학년들인가요? 4학년들이요? 취업을 올해 하셔야 되겠네. 그럼 천안 지역 이쪽에 합니까? 어느 쪽으로 합니까? 아, 그래요? 그쪽 분야의 두 분은 직무가 좀 잘 맞습니까? 전기공학 쪽에? 그래요? 근데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전기공학이. 제가 보면은 그쪽 분야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셔갖고 기회가 되면 취업을 하고 야간에 대학원도 좀 진학 좀 하셔갖고 공부를 좀 계속 좀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선물 잘 쓰세요. 여기 보셨죠? 지금 4학년 맞는 얘기네. 여기 잘 보셔야 된다고.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웨스트에 보면 졸거나 잔다는 사람 의외로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아요. 가서 꾸벅꾸벅 존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음식물을 먹거나 껌을 씹는 사람들,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심에 대한 준비와 자세 여기 보면 첫인상이 정말 좋아야 된다. 상에 맞는 재치 있는 답을 해야 된다. 진실하게 답해야 된다. 꾸준하게 준비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쭉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면접위원들이 어느 정도 연배들이 면접을 하는 건가? 한 40대에서 50대, 요즘 한 30대도 할 수 있겠지만 집단 토론 이런 수업도 한번 해봤었나요? 집단 토론? 면접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집단 토론 이런 수업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의외로 집단 토론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몇 명에 5명, 6명이 집단 토론을 보고 전체에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훈련, 프리엔테이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 담당자를 보면은 쭉 보시죠. 뭐 채용 총괄, 채용 담당, 채용 지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로 나온다는 거죠. 용어의 선택 쭉 보고 표정, 자세, 복장, 태도, 화법 이런 화법 같은 것도 좀 공부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자,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상 방향은 쭉 보면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도전 정신하고 교육 강화하고 업무 전문화 목표 달성입니다. 취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로드맵입니다. 쭉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취업은 이런 식으로 항상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준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인데 어긋나면 안 되고 삐걱거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곳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은 거의 이제 1시간 다 된 거 하다 보니까 벌써 금방 1시간 된 것 같습니다. 금방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와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을 때는 오늘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우리 많은 이런 학생들 오셔서 지지를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은 취업지원 대학의 인력개발센터 인재개발원이나 취업에 관련된 파트에 수도 없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파트를 자주 안 가면 여러분들이 손해라는 거죠. 꼭 가셔야 돼요. 꼭 가셔갖고 거기 가셔갖고 내가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 상담원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 취업시킬 거야? 어려운데. 꼭 저는 약속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첫 순서였습니다. 네, 채용 특강 강의를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셨어요. 우리 정찬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